어머니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저희 가족이 아니에요. 얘들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이제라도 용서해다오. 과연 두 여자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오후 62세의 명숙은 강남 대형 서점의 자동문을 통과했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차가운 볼을 감쌌다. 막내딸이 부탁한 손녀의 생일 선물을 찾으러 온 길이었다. 아동도서 코너로 향하며 에스컬레이터를 올랐다. 평일 오후라 서점은 한산했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렀다. 3층 아동 코너에 도착한 명숙은 베스트셀러 진열대를 훑쳤다. 그때 동화책 코너 쪽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 롱패딩을 입은 여자가 두 아이와 함께 책을 보고 있었다. 명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엄마, 이거 사주면 안 돼. 10살쯤 된 남자아이가 공룡 백과사전을 들고 있었다. 태양아, 이건 너무 비싸. 다음에 사자. 응. 그 목소리 틀림없었다. 4년 만에 듣는 전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다. 명숙은 본능적으로 책장 뒤로 몸을 숨겼다. 책 사이로 그들을 훔쳐봤다. 수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촉망받는 패션 디자이너였던 그녀. 늘 단정하게 빗은 머리와 세련된 옷차림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칭찬받던 그녀가 지금은 색바랜 패딩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머리는 대충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다. 엄마, 나도 이거 갖고 싶어. 7살쯤 된 하늘이가 프린세스 색칠놀이를 들었다. 하늘아, 우리 집에 색연필 있잖아. 다 부러졌어. 수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삼켰다. 태양이는 동생을 위해 책을 도로 꽂았다. 10살 아이가 보이는 조숙한 배려가 명숙의 가슴을 찔렀다. 콜록, 콜록. 하늘이가 기침을 시작했다. 엄마, 목 아파. 수진이 허겁지겁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지만 바닥이 보일 정도로 적은 양만 남아 있었다. 아이는 물을 다 마시고도 계속 기침했다. 조금만 참아. 집 가서 약 먹자. 명숙은 계산대로 향하는 그들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다. 수지는 1,000원짜리 색연필 한 세트만 들고 있었다. 지갑 대신 작은 동전 지갑에서 100원, 500원짜리를 하나씩 꺼내 세웠다. 계산원이 기다리는 동안 수진의 목덜미가 빨갛게 달아올랐다. 서점을 나선 세 사람을 명숙도 따라 나갔다. 차가운 바람에 하늘이는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다. 수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명숙은 택시를 잡아 타고 멀찍이서 버스를 따라갔다. 30분쯤 달렸을까? 버스가 멈춘 곳은 도시 외곽의 낡은 빌라촌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3층 건물 앞에서 세 사람이 내렸다. 좁은 계단을 올라 옥탑방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다. 택시 안에 홀로 남은 명숙은 그 초라한 건물을 멍하니 바라봤다. 4년 전 아들 준혁이 이혼 서류를 들고 왔던 날이 떠올랐다. 엄마, 뉴욕 지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최소 5년은 있어야 해요. 애들은 어쩌고? 수진이가 키우겠대요. 양육비랑 위자료는 충분히 줬습니다. 그때 명숙은 아들을 말리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등을 떠밀었다. 그래. 내 인생이 먼저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창밖에 낡은 건물이 흐릿해졌다. 명숙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다음 날 아침 7시, 명숙은 어제 그 빌라촌 근처 작은 슈퍼마켓 앞에 섰다. 유리문에는 외상 가능이라는 손글씨가 붙어 있었다. 들어서자 60대 주인 아주머니가 반겼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뵙는 분이네요. 네. 이 근처 지나가다가 혹시 3층 옥탑방에 사는 젊은 여자분 아세요? 아이 둘이랑 사는. 아, 수진 씨요? 주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참 안 됐어요. 그렇게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왜 그리 사는지. 명숙은 진열대 사이를 걸으며 물었다. 많이 어려운가 봐요. 외상이 15만 원 넘었어요. 라면이랑 계란, 김치, 기본적인 것만 사가는데도 아이들 과자 하나 못 사주더라고요. 주인은 장부를 꺼내 보여줬다. 빼곡히 적힌 외상 내역. 대부분이 라면, 계란, 우유였다. 어제도 와서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 숙이고 다음 주에 꼭 갚겠다고 했는데 매번 그래요. 명숙은 지갑을 열었다. 제가 갚겠습니다. 20만 원 드릴게요. 네? 왜 남의 빚을? 먼 친척입니다. 본인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자존심 상할까 봐요. 슈퍼를 나온 명숙은 태양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로 향했다. 교무실에서 4학년 3반 담임을 찾았다. 태양이 할머니세요? 30대 여교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태양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수업 시간에 자주 졸고, 점심 시간에 급식 먹고, 또 먹으려고 줄을 서다가 들킨 적도 있어요. 명숙의 손이 떨렸다. 배가 고픈가 봅니다. 친구들과도 자주 싸워요. 특히 아빠 얘기만 나오면 화를 참지 못해요. 지난주에는 너희 아빠는 어디 있냐고 놀리는 아이를 때렸어요. 교사는 서랍에서 태양이의 일기장을 꺼냈다. 이건 비밀인데 한번 보세요.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다. 우리를 버리고 혼자 외국에 갔다. 엄마가 매일 운다. 나는 아빠가 미워서 죽을 것 같다. 글씨가 흐릿해졌다. 명숙의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졌다. 학교를 나와 지역 복지관으로 갔다. 상담실에서 만난 복지사는 수진의 파일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수진 씨가 작년에 저희를 찾아왔어요. 기초생활수급 신청하려고요. 근데 전 남편 명의재산이 있다고 나와서 탈락했어요. 재산이요?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가 있었대요. 근데 전세금 빼고 대출 갚고 나니 거의 안 남았다고. 지금은 그것도 다 썼죠. 복지사가 기록을 넘기며 말을 이었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편의점,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식당 설거지, 두 곳 합쳐서 월 150만 원 정도, 월세 60만 원, 관리비 10만 원 내고 나면 80만 원으로 세 식구가 살아요. 양육비는
안 받나요? 전 남편이 해외에 있다고 하던데 연락이 안 된대요. 명숙은 복지관을 나와 택시를 탔다. 집으로 가는 내내 손이 떨렸다.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 싱가포르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여유로웠다. 태양이랑 하늘이는 잘 지내니? 잘 지내겠죠. 양육비 보내고 있는 거려. 정말. 얼마나 보내는데? 침묵이 흘렀다. 처음에 위자료로 아파트 줬잖아요. 그게 4년 전이야. 그 후로는 엄마, 제가 여기서 프로젝트 때문에 준혁아,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이들이 굶고 있다. 무슨 소리세요? 수진이가 새벽부터 일하고 태양이는 급식 2번 먹으려다 걸리고 하늘이는 아파도 병원을 못 간다. 그럴 리가. 수진이가 능력이 있는 여자인데. 능력.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모른다. 엄마도 그때 가라고 하셨잖아요. 내 인생이 먼저라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명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전화를 끊고 명숙은 소파에 무너져 내렸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자유로운 성격, 시댁 눈치를 보지 않는 당당함, 그것이 불편했다. 그래서 아들의 이혼을 막지 않았다. 아니, 은근히 부추겼다. 일주일 동안 명숙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매일 밤 수진과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슈퍼 외상값을 갚고 학교에 익명으로 급식비를 추가 납부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직접 만나야 했다. 토요일 오후 2시 명숙은 백화점 식품관에 들렀다. 사과, 배, 귤을 골라 담았다. 아이들이 좋아할 과자도 몇 봉지 집었다. 계산대에서 망설이다가 현금 50만 원을 봉투에 넣었다. 너무 많으면 자존심 상할까, 너무 적으면 도움이 안 될까 고민하다가 100만 원으로 늘렸다. 택시를 타고 그 빌라촌으로 향했다. 차창 밖 풍경이 점점 삭막해졌다. 강남의 번화가에서 멀어질수록 건물들은 낡아갔고 거리는 좁아졌다. 30분 후 익숙한 3층 빌라 앞에 도착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1층, 2층을 지나 좁은 철제 계단을 올랐다. 옥탑방 문 앞에는 낡은 신발장과 죽어가는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문에는 태양, 하늘이라고 적힌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아이들이 직접 쓴 듯한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누구? 수진의 말이 멈췄다. 눈이 커졌다가 곧 차갑게 굳었다. 어머님, 수진아,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오셨어요? 수진은 문을 더 열지 않았다. 좁은 틈 사이로 집안이 보였다. 작은 거실의 낡은 소파, 벽에는 아이들 그림이 붙어 있었다. 아이들이 힘들다고 들어서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4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시다가
갑자기 왜요? 안쪽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수진이 뒤를 돌아보는 사이 명숙은 태양이와 눈이 마주쳤다. 아이는 할머니를 알아보는 듯 했지만 수진이 문을 더 닫았다. 과일이랑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명숙이 봉투를 내밀었다. 필요 없어요. 수진은 받지 않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다. 어머님, 제가 3번 전화드렸어요. 태양이가 입학할 때, 하늘이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그리고 집에서 쫓겨날 뻔했을 때, 단 한 번도 받지 않으셨죠? 명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기억났다. 모르는 번호라고 무시했던, 아니 수진의 번호인 걸 알면서도 받지 않았던 그 전화들. 하늘이가 40도 열이 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하루를 버텼어요. 태양이는 학교에서 아빠 없다고 놀림받아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있다고 나중에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님은 절 며느리로 인정한 적 없으셨잖아요. 제가 집안일 못한다고, 디자이너랍시고, 너무 자유분방하다고, 준혁 씨 뒷바라지를 안 한다고, 시댁 행사 때마다 핀잔 주셨죠. 음식 간이 안 맞는다고,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다고. 명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다. 이혼할 때도 말리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준혁 씨 등을 떠미셨죠. 내 인생이 먼저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말씀, 준혁 씨가 제게 그대로 전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뭐가 달라지나요? 4년이에요, 4년.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편의점 가고, 애들 학교 보내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애들 밥 먹이고, 숙제 봐주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태양이가 친구 생일 선물 사고 싶다고 했을 때 10,000원이 없어서 못 사줬어요. 하늘이가 피아노 학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 흔한 학원 하나 못 보냈어요. 그때마다 준혁 씨 생각이 났어요. 싱가포르에서 잘 먹고 잘 살겠죠. 연봉 1억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준혁한테 얘기하겠다. 양육비를. 필요 없다니까요. 수진이 소리쳤다. 그리고 곧 목소리를 낮췄다. 아이들이 들을까봐. 우리는 없어도 살아요. 4년 동안 그래왔으니까. 어머님도 준혁 씨도 필요 없어요. 이제 와서 동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불쌍해 보이세요?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서로 의지하고 사는 진짜 가족. 문이 닫히려는 순간 태양이가 다시 나타났다. 할머니, 태양아, 들어가. 수진이 아이를 막았다. 할머니 맞죠? 사진에서 봤어요. 명숙의 가슴이 미어졌다. 아이가 자신의 사진을 갖고 있다니. 들어가, 태양아. 수진이 아이를 안으로 밀어 넣었다. 돌아가세요. 다시 오지 마세요. 쾅! 문이 닫혔다. 명숙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안에서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태양이가 엄마 왜 울어? 라고 묻는 소리도. 과일 바구니와 봉투를 문 앞에 놓고 돌아섰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명숙은 빌라를 올려다봤다. 옥탑방 작은 창문에 태양이의 얼굴이 보였다가 사라졌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수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그 말이 가장 아팠다. 명숙과 준혁은 가족이 아니었던 것일까? 혈연으로만 연결된 텅 빈 관계였던 것일까? 수진의 거절 이후 열흘이 지났다. 명숙은 매일 밤 잠들기 전 태양이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할머니 맞죠? 그 순간 아이의 눈에 번졌던 희망, 그리고 곧 사라진 그 빛. 명숙은 포기할 수 없었다. 아니, 포기할 자격도 없었다. 월요일 새벽 4시 30분. 명숙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빌라촌으로 향했다. 수진이 5시에 편의점으로 출근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전에 도착해야 했다. 옥탑방 계단을 오르며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였다. 문 앞에 흰 봉투를 놓았다.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름은 쓰지 않았다. 태양, 하늘 용돈이라고만 적었다. 계단을 내려오다 2층 창문 너머로 불이 켜지는 것을 봤다. 수진이 일어난 것이다. 명숙은 빠르게 건물을 빠져나와 골목 모퉁이에 숨었다. 5시 정각, 수진이 나왔다. 문 앞에 봉투를 발견하고 멈춰 섰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봉투를 집어들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문 앞에 놓고 갔다가 결국 가져가지 못하고 출근했다. 명숙은 수진이 사라진 후 다시 올라가 봉투를 문틈에 끼워 넣었다. 다음 날 명숙은 학교 앞 문방구를 찾았다. 주인은 50대 아주머니였다. 혹시 태양이랑 하늘이 아세요? 여기 자주 오는 아, 예쁜 남매요? 알죠. 착한 애들인데 요즘 잘 안 와요. 예전엔 구경이라도 자주 했는데. 명숙은 지갑을 꺼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애들이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주시고 제가 나중에 계산할게요. 대신 아이들한테는 할인 행사 중이라고 해주세요. 어머, 왜 그러세요? 제가 아는 집 아이들인데 형편이 어려워서요. 자존심 상할까봐 비밀로 해주세요. 주인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숙은 50만 원을 미리 맡겼다. 비슷한 부탁을 학교 앞 분식집, 슈퍼, 서점에도 했다. 모두들 수진 가족을 알고 있었고 안타까워하며 협조했다. 목요일 오후 명숙은 학교 운동장 밖 철망 너머에서 체육 수업을 지켜봤다. 태양이가 축구를 하고 있었다. 신발이 너무 낡아 발가락 부분이 찢어져 있었다. 친구들은 모두 새 축구화를 신고 있었다. 다음 날 학교 앞 스포츠용품점을 찾았다. 4학년 태양이라는 아이가 오면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이 축구화를 주세요. 공짜로요? 네, 제가 미리 계산할게요. 260 사이즈 맞을 거예요. 일주일 후 태양이가 새 축구화를 신고 운동장을 뛰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아이의 얼굴이 환했다. 명숙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피했다. 수진과 아이들에게 상처만 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6월의 어느 장맛비 오는 수요일 오후였다. 명숙은 우산 3개를 들고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학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 우산을 쓰거나 학부모가 마중 나와 있었다. 태양이와 하늘이가 나왔다. 우산이 없었다. 둘은 가방을 머리에 이고 뛰려고 했다. 태양아, 하늘아, 명숙이 불렀다. 태양이가 돌아봤다.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할머니, 하늘이가 반갑게 달려오려 했지만 태양이가 동생의 팔을 잡았다. 가자. 하늘아. 오빠. 할머니잖아. 그냥 가. 태양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명숙이 우산을 내밀었다. 비 많이 오는데 이거라도 쓰고 가라. 필요 없어요. 태양이는 우산을 보지도 않았다. 태양아, 할머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태양이의 눈이 빨갛게 충혈됐다. 4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하늘이가 아플 때, 제가 하계회할 때, 어버이날에도 안 오셨잖아요. 빗소리가 요란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태양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할머니도 아빠랑 똑같아요. 우리한테 관심 없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래요? 돈 주고 물건 사주면 다 되는 줄 아세요? 명숙의 가슴이 무너졌다. 아이가 다 알고 있었다. 학교 앞 문방구 아주머니가 실수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돈 주고 갔다고. 축구화도 그렇고 다 알아요. 태양아,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태양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싫어했다는 것도 알아요. 못마땅해 했다는 것도. 하늘이가 오빠 옆에서 울기 시작했다. 오빠. 그만해. 아빠한테 전화해서 말하세요. 우리 필요 없으면 그냥 놔두라고. 엄마 힘들게 하지 말라고. 태양이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뛰어갔다. 비를 맞으며 우산도 없이. 하늘이가 뒤돌아보며 울었지만 태양이는 동생을 끌고 갔다. 명숙은 빗속에 서서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우산 3개가 무거웠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안 됐다. 한 학부모가 지나가며 물었다. 괜찮으세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지 않았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고 거실에 앉았다. 태양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그날 밤 명숙은 일기장을 꺼냈다. 4년 전 날짜를 찾았다. 준혁이가 이혼했다. 속 시원하다. 수진이는 처음부터 우리 집안과 맞지 않았다. 준혁이가 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명숙은 일기장을 덮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깨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금이 남는 법이었다. 2주가 더 지난 7월 초, 장마가 계속되던 화요일 오후 3시,
명숙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태양의 할머니시죠? 네. 누구시죠?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하늘이가 실려왔는데 보호자가 할머니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명숙은 찻잔을 떨어뜨렸다. 뜨거운 차가 다리에 쏟아졌지만 느끼지 못했다. 지금 갑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20분이 20시간 같았다. 응급실 입구에서 헤매다가 소아응급실을 찾았다. 커튼으로 둘러싸인 병상들 사이를 지나가다 수진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엄마, 하늘이 괜찮을까? 태양이의 불안한 목소리. 괜찮을 거야. 분명히. 수진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다. 명숙이 커튼을 열고 들어섰다. 하늘이는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가느다란 팔에는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다. 어머님이 왜?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하늘이 상태가 어때? 수진이 대답하기 전에 의사가 들어왔다. 30대 중반의 여의사였다. 보호자분이시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급성 폐렴입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게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당장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항생제 투여하고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해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간호사가 입원 서류를 가져왔다. 1인실은 하루 30만 원, 6인실은 5만 원입니다. 치료비 별도고요. 6인실로.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6인실은 지금 만실이에요. 3일 후에나 가능합니다. 3일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우선 1인실로 입원하시고 자리 나면 옮기시죠. 선입금 100만 원 내셔야 합니다. 수진이 가방을 뒤졌다. 지갑을 꺼내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통장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떨어뜨렸다. 태양이가 엄마 옆으로 다가갔다. 엄마, 내 저금통. 됐어. 수진이 아이의 말을 막았다. 명숙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내겠습니다. 어머님, 안 됩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하늘이가 먼저야. 나중에 얘기하자. 명숙은 간호사를 따라 수납창구로 갔다. 카드를 꺼내 200만 원을 결제했다. 1인실 일주일치와 예상 치료비였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하늘이는 1인실로 옮겨진 후였다. 넓은 병실에서 작은 아이가 더 작아 보였다. 수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하늘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태양이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다. 하늘아, 엄마 여기 있어. 금방 나을 거야. 수진이 속삭였다. 하늘이가 힘겹게 눈을 떴다. 엄마, 아파. 알아. 조금만 참자. 명숙이 병실로 들어서자 태양이가 돌아봤다. 눈이 마주쳤다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수진아. 명숙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갚을 생각 하지 마. 내 손녀인데. 침묵이 흘렀다.
하늘이의 거친 숨소리만 병실을 채웠다. 제가 더 일찍 병원에 데려왔어야 했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감기인 줄 알고 약국 약만 먹였어요. 병원비가 무서워서. 자책하지 마.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어머님은 모르세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이가 아픈데 병원을 못 가는 심정을, 약 사러 약국 가면서도 계산이 걱정되는 그 마음을. 명숙은 할 말을 잃었다. 정말 몰랐다. 아들 준혁을 키울 때는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다. 준혁 씨한테 연락했어요. 수진이 말했다. 안 받더라고요. 문자 남겼는데 답도 없고. 명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녁 8시가 되자 하늘이의 열이 더 올랐다. 40도를 넘었다. 의사와 간호사가 들락거렸다. 해열제를 놓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수지는 하늘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엄마, 나 밥 사올게. 태양이가 일어섰다. 너라도 먹어야지. 수진이 10,000원을 꺼내줬다. 김밥 하나면 충분해. 태양이가 나가자 명숙도 따라 나왔다. 태양아, 태양이가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같이 가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필요 없어요. 태양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태양이가 돌아섰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할머니, 하늘이 죽으면 어떡해요? 죽지 않아. 절대로. 다 제 잘못이에요. 하늘이가 아프다고 했는데 엄마한테 늦게 말했어요. 병원 가면 돈 많이 든다고 생각해서. 10살 아이가 해서는 안 될 걱정을 하고 있었다. 명숙은 태양이를 안았다. 아이는 반항하지 않았다. 작은 어깨가 떨렸다.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 잘못이지. 할머니 잘못이야. 할머니, 이제부터 할머니가 도울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 도울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원 복도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처음으로 제대로 껴안았다. 4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기 시작했다. 하늘이는 일주일 만에 상태가 호전됐다. 열이 내리고 기침도 줄었다. 퇴원을 앞둔 날 명숙은 남편 재훈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할아버지다.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다. 재훈은 보온 도시락을 꺼냈다. 하늘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이야. 할아버지가 직접 끓였어. 와, 할아버지가 요리도 해요? 할아버지가 못하는 게 없지. 태양이도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병실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수지는 복도로 나와 명숙과 마주 섰다. 어머님, 아버님까지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어머님, 아버님 하지 마. 불편해. 그럼 그냥 편하게 있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날 밤 명숙은 싱가포르에 있는 준혁에게 전화했다. 내 딸이 일주일째 병원에 있다. 뭐라고요? 하늘이가? 폐렴이다. 거의 죽을 뻔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왜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받았을 것 같으냐? 수진이가 몇 번이나 연락했는데. 엄마, 저 지금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가. 프로젝트가 내 딸보다 중요해?
명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너도 나랑 똑같구나. 일이 먼저고, 성공이 먼저고, 가족은 나중이고.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 가르쳤다. 내가 너를 괴물로 만들었어. 사흘 후 준혁이 한국에 도착했다. 인천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왔다. 명숙은 병실 앞 복도에서 아들을 기다렸다. 엄마, 4년 만에 본 아들은 더 말끔해져 있었다. 비싼 정장, 명품 시계. 하지만 눈은 공허했다. 들어가기 전에 할 말 있어. 명숙이 아들을 막았다. 내가 지금 들어가면 상처만 줄 거야. 준비됐을 때 들어가. 준비요? 아빠가 될 준비. 4년의 공백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 준혁은 유리문 너머로 병실을 봤다. 하늘이가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태양이는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수지는 과일을 깎고 있었다. 저들이 내 가족이었는데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준혁은 심호흡을 하고 병실 문을 열었다. 아빠, 하늘이가 고개를 들었다.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양이는 책을 덮고 일어섰다. 수지는 과일 칼을 내려놓았다. 안녕. 하늘아. 준혁의 인사가 어색했다. 왜 왔어요? 태양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희가 보고 싶어서. 4년 동안은 안 보고 싶었나요? 준혁이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다. 변명할 수 없었다. 하늘아. 아빠가 미안해. 준혁이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하늘이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다. 아빠. 아니야. 우리 아빠 없어. 그 말이 준혁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태양아. 나가주세요. 태양이가 돌아섰다. 하늘이 쉬어야 해요. 준혁은 수진을 봤다. 수진은 시선을 피했다. 미안해. 다들 미안해. 준혁이 병실을 나가자 하늘이가 울기 시작했다. 태양이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복도에서 명숙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봤지? 이게 현실이야.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포기하지 마. 매일 와. 거절당해도, 상처받아도 계속 와. 내가 그러고 있어. 다음 날부터 준혁은 매일 병원에 왔다. 아이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장난감을 사왔다가 거절당하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다가 외면당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 하늘이가 가끔 아빠를 쳐다봤다. 태양이는 여전히 말은 안 했지만 아빠가 사온 빵을 먹었다. 퇴원날 준혁이 물었다. 내가 차로 데려다 줄게. 택시 탈게요. 수진이 거절했다. 그래도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멀리서 가족들이 택시를 타는 것을 지켜봤다. 명숙이 아들 옆에 섰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싱가포르 프로젝트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올게요.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잘 생각했다. 엄마,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시작은 이미 했잖아. 오늘이 첫날이야.
그날 저녁 명숙은 재훈과 함께 빌라를 찾았다. 수고했다는 의미로 준비한 음식들을 들고 들어오세요. 수진이 문을 열었다. 옥탑방은 작지만 깔끔했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가득했다. 작은 책상에는 공부하던 흔적이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하늘이가 뛰어나왔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친해진 것이다. 저녁을 먹으며 재훈이 수진에게 통장을 건넸다. 이게 뭐예요? 아이들 학원비랑 생활비. 앞으로 매달 넣어줄게. 안 돼요. 너무 많아요. 가족끼리 무슨 소리야? 재훈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우리가 4년 동안 못한 거 이제라도 하려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양이가 할아버지를 봤다. 할아버지, 저 축구 잘해요. 다음에 같이 축구해요. 그래. 할아버지가 예전에 축구 선수였어. 진짜요?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웃었다. 4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조금씩 아물어갈 것이다. 명숙은 수진을 봤다. 수진도 명숙을 봤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용서와 화해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첫걸음은 뗀 것이다. 첫걸음은 1년 후 봄이 다시 왔다. 명숙은 작은 2층 주택 앞에 섰다. 재훈이 6개월 동안 공들여 설계하고 감리한 집이었다. 수진과 아이들이 이사 온 지 2달이 됐다. 할머니, 하늘이가 마당에서 뛰어나왔다. 오늘 미술 대회에서 금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하늘이 대단하네. 하늘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끌었다. 거실 벽에는 아이의 그림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가족을 그린 그림도 있었다. 엄마, 오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작게 그려진 아빠. 할머니도 그렸어요. 여기 봐요. 명숙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림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주방에서 수진이 나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라고 하지 말랬잖아. 명숙이 웃었다. 그럼 뭐라고? 그냥 편하게. 우리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수진도 작게 웃었다. 1년 사이 두 사람의 관계는 많이 달라졌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태양이는 축구 연습 갔어요. 오늘 학교 대표 선발 시합이래요. 우리 태양이가 축구를 그렇게 잘해? 아버님이 매주 가르쳐 주셔서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태양이가 뛰어들어왔다. 축구화를 신고 온몸이 흙투성이었다. 엄마, 나 뽑혔어. 학교 대표. 정말. 태양아, 축하해. 태양이가 할머니를 발견했다. 할머니, 저 학교 대표 됐어요. 잘했다. 우리 태양이 명숙이 손자를 안았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태양이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안았다. 저녁 6시 재훈이 도착했다. 챔피언이 됐다면서. 재훈이 태양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했더니 됐어요.
역시 내 손자야. 저녁 7시 준혁도 왔다. 싱가포르 프로젝트를 마치고 완전히 귀국한 지 3개월이 됐다. 매주 금요일 저녁은 함께 먹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아빠, 하늘이가 달려가 안겼다. 아직도 태양이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은 허락했다. 태양아, 축하한다. 학교 대표 됐다며?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예전의 차가움은 없었다. 6명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수진이 준비한 된장찌개와 불고기, 명숙이 가져온 잡채와 전, 준혁이 사온 케이크가 식탁을 채웠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 중에 대화가 이어졌다. 태양이의 축구 이야기, 하늘이의 그림 대회, 수진이 다시 시작한 디자인 일, 준혁의 새 직장. 참, 다음 주에 벚꽃 축제 있대요. 수진이 말했다. 다 같이 가요. 좋지. 재훈이 동의했다. 나도 갈게.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양이가 아빠를 잠깐 봤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승낙이었다. 식사 후 명숙과 재훈은 마당으로 나왔다. 봄바람이 불었다. 옆집 벚나무에서 꽃잎이 날렸다. 1년 전이 생각나네. 재훈이 말했다.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 당신이 용기 낸 덕분이야. 수진이와 아이들을 찾아간 것. 당신이 더 많이 도왔잖아. 집도 지어주고, 매일 아이들 돌봐주고. 재훈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잘한 것 같아. 거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준혁이 하늘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태양이는 게임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수지는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렸다. 재훈 씨, 명숙이 남편을 불렀다. 아, 응.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우리 둘이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지. 두 사람은 거실을 바라봤다. 따뜻한 불빛 아래 모인 가족들.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4년의 공백은 여전히 존재했고 서로에 대한 서운함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시작했다. 혈연으로만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하늘이가 그림 보여준대요. 태양이가 문을 열고 불렀다. 명숙과 재훈이 거실로 들어갔다. 하늘이가 새로 그린 그림을 들고 있었다. 집 앞에 6명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다. 우리 가족이에요. 하늘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명숙은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림 제목이 보였다. 우리들의 두 번째 봄.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렸다. 1년 전 그 차가웠던 봄과는 달리 이번 봄은 따뜻했다. 가족이 있어서, 용서가 있어서, 그리고 사랑이 있어서. 준혁이 태양이에게 말했다. 아빠가 내일 축구화 사주러 가자. 태양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아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른 것이다. 준혁의 눈이 붉어졌다. 수진도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 순간
거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하늘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은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다. 밖에서 봄바람이 불었다. 두 번째 봄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